검찰은 오늘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.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하시는데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. 판매 계약서가 어저께 김만배 씨 재판에서 3월 1일자로 소급된 판매 계약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했는데요. 그 녹취 파일은 언제 건네신 거예요? 녹취 파일이 있다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? 신앙림 씨도 이 의혹이 최초 불거졌을 때는 뭐 본인 책도 이렇게 펼쳐 보이고 상당히 뭐 이제 격앙된 반응, 기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한 반응을 했는데 일단 오늘 검찰 들어갈 때는 뭐 여러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저는 오늘 김만배 씨가 석방되자마자 했던 말 중에 당시 윤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하고 이거 대선 국면 바꾸려는 전환 아니었냐 했지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사실 이 말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.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면 김만배 씨가 사실은 이제 2014년 당시에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당시 이제 배모 그 천화동인 7호 기자 출신이었죠. 뭐 참 안타깝습니다. 자꾸 기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. 그러게요. 기자 출신인데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그 형수 욕설 관련돼서 상대 후보의 동생이 이걸 뭐 불법적으로 뿌렸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가짜 뉴스로 해서 당시에 선거에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김만배 씨가 개입이 됐었고요.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오면서 또 본인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뭐 8차례나 만났지 않습니까? 그것도 이재명 대표 선거 판결을 앞두 전으로 해서 만났어요. 그러면서 뭐 이것이 자체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김만배 씨가 이 정진상 등등과 유동규 등등과 함께 대장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만 한 8천억이 넘습니다. 자, 그러면 본인이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승승장구가 자신의 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. 이 자체가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지금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을 때도 상당한 어떤 도움을 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결국은 한 배를 탄 사람이다. 함께 이익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 운명체다.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신앙림 씨가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, 참 그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는 한국일보에 같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. 맞아요. 꽤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저는 신앙임 씨가 정말 이 좀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언론노조위원장까지 한 분입니다. 그리고 한국일보 노조위원장까지 한 분이에요. 자, 그런 분이 자기가 아무리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 책이 5천만 원 가치가 있다? 그 자체를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이요. 가장 상식적이고 그냥 합리적인 이런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아무리 자기가 책 자체가 하더라도 내 책은 1억 6천만 원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기자들 앞에서 후배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거 자체로 저는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기자들 출두할 때 말을 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국민들이 기자를 어떻게 볼지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. 뭐 저도 기자니까 여러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이제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 혹은 뭐 이 대법원 재판 얘기, 뭐 영향력, 뭐 혹은 뭐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당시에도 좀 논란은 많았었거든요. 김만배 씨가 오늘 뭐 여유 있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유 언제까지 가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. 검찰은 남욱 변호사도 이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저희 김종석의 빨간 전화로 유동규 전 법무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요. 이 가짜 뉴스 말고도 김만배 씨는 주변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유리한 인터뷰를 하라 이렇게 입단속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해 뜨면은 모든 게 다 보이듯이 이제 다 보일 겁니다. 신앙님하고 녹음을 딱 한 거는 대선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이거를 작업을 한 건데 이제 대선이 됐어요. 그러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? 감히 이재명한테. 자기는 대통령 되면은 3개월 안에 나간다고 했었으니까 이재명이 되면 남욱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구치소 안에서도. 말씀드렸다시피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했을 뿐이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라 취지를 지시했다는 게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혹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법무자에게 앞서
저희 인터뷰 들으셨던 것처럼 잘 견뎌라.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갈 수 있다. 본인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.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지금 김만배 씨는 두 번째 석방이 된 셈인데 첫 번째 석방, 작년 석방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을 좀 몰래 유동규 전 본부장 측과 좀 접촉해서 1억을 주겠다라는 시도도 했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꿍쳐둔 돈이 있으니 지금 사정이 어려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정도를 만들어 주겠다. 그 대신 재판에서 김만배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 대답해 달라라는 회유,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죠. 이때 나눴던 대화와 텔레그램 내역 등이 이미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고 검찰이 이 같은 정황을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신청을 내렸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구속이 풀린 김만배 씨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적극적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김만배 씨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왜 김만배 씨는 이토록 대장동 관계자들이나 유동규 남욱 등에게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.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하면 안 된다.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풀려난다라고 주입식으로 강요를 해왔던 것일까요? 그리고 신앙님과 김만배의 인터뷰로 조작 보도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신앙님도 아니고 김만배도 아니고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유일한 당사자입니다. 이러고도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김만배 씨가 꽁쳐둔 돈 1억 줄게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 접촉했다. 물론 뭐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입단속을 시켰다는 정황들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도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겠죠.